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까? 늘 유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본딩, 연결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란노 아버지학교 동창생 최성원, 최의섭 형제입니다. 아버지의 큰 기쁨 찾기 세 번째 단계는 뭐였죠? 네, 다정한 아버지로 살아가기였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어떤 때 서로 다정함을 느끼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덕분에 우리 사이도 좀 다정해졌죠? 네, 상당히 다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정함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이를 더하고 관계의 폭을 넓혀주는 윤활유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아버지 때문에 기쁨을 찾는다는 말 자체가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물론 스스로 기쁨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 또 남편과 아내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 또 인간의 원초적인 관계인 이 가정 안에서 기쁨 찾기,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큰 기쁨 찾기 네 번째 단계는 뭐죠? 네, 다정한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본딩, 연결하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아버지의 역할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MBTI 유형이 뭐세요? MBTI는 왜요, 갑자기? 네, MBTI로 사람의 성향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교집합,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유형을 한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아버지는 사람 만나는 걸 꺼리는 편은 아니시라서 외향형 E일 것 같고요. 직감보다는 감각, 촉보다는 경험에 좀 더 비중을 두시는 편이겠죠. 그래서 감각형 S이실 것 같아요. 세 번째 MBTI가 좀 헷갈리는데요.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뭔가 사실과 팩트를 다루는 언론 홍보 쪽에서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사고형 T 쪽이 강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EST, 외향, 감각, 사고형이실 것 같고요. 남은 마지막은 굉장히 쉬워요. 인식형보다는 판단형 J이실 것 같습니다. 소소한 집안일이나 일정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부분은 되게 체계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ESTJ, 이성적인 관리자형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나요? 예, 제법 저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의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MBTI를 한번 해봤는데 ESFJ, 어울림형으로 나왔어요. 외향적인 E와 감각적인 S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30여 년 언론 관련, 홍보 관련 그런 직업군에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하고 또 분석적인 사고형 T가 많이 발달했겠죠. 하지만 제 본성은 인간관계와 상황을 고려하는 감정형 F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J보다는 어떤 사전에 세운 계획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하는 편이라서 인식형 P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버지와 비슷한데 좀 더 즉흥적인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외향적인 성격의 바탕은 어머니 쪽이고 거기에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좀 장착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부모님 두 분 다 사람 좋아하시고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성격이라서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인간관계가 부담이 된다거나 어렵게 느껴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사회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 거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잘 다가가고 또 두루두루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건 남들 눈에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나 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웃기는 걸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때론 바보 같은 행동도 하고 뭔가 웃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또 회사에서도 깔깔대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려는 편입니다.
이런 모습이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자칫 가벼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고민이 없으신가요? 그런 고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이 건강한 자존감과 겸손한 성품이 갖춰져야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유머도 나오는 게 아닐까요? 남들 눈에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고민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내면의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는 데 더 집중하면 좋겠어요. 저에게 다소 고민거리가 있다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공감을 참 잘해주는 편인데 유독 아내에게만은 충분한 공감을 못하는 면이 있어요. 아내의 말, 또 아내의 감정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반응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죠. 오늘 최희석 형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때론 가벼워 보이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아내에게 공감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버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그야말로 본딩이 되는 느낌입니다.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유대감 포인트가 좀 올라간 것 같네요. 우리가 본딩, 유대감 형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청소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유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입만 열면 옳은 말만 하셔서 멀게 느껴진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나를 잘 모르면서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시면서 나를 다 아는 듯이 지적하고 고쳐놓으려고 한다는 불만이었죠. 또 하나는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실수도 방황도 안 하고 완벽했던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본딩하기가 참 어렵겠죠. 특별히 가족 간에는 일상 속에서 더욱 각별한 친밀감을 느껴야 할 텐데 아버지가 강한 척 또 완벽한 척 하는 것이 유대감 형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버지도 한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그런 고민을 자녀와 함께 이렇게 가볍게 나눌 수 있다면 오히려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존경할 걸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서로 눈을 맞추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눈길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를 흐뭇해 하시고 대견스러워 하시던 아버지의 그 시선과 마주쳤던 기억, 그 온화한 눈길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와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수년 전에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성인이 되고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까? 늘 유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본딩, 연결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본딩, 연결하기의 핵심은 억지로 마음에 없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 이렇게 헤아려 보는 일, 이것이 본딩의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이 어떤 계기로 강화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남자로서의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저 여동생은 함께 타 있는 차에서 잠들었는데 잠깐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홀로 긴 시간을 묵묵히 운전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을 때, 또는 식당에서 직원분에게 정중하게 뭔가를 요청하시는 모습, 또는 어떤 모임에 가서 우리 가족을 젠틀하게 소개하시는 그런 순간이요. 아버지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또 신사답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볼 때 남성으로서 저도 성역할을 배우고 나중에 나도 저런 아빠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가장으로서 비슷한 상황을 맞았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행동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었지 하면서 그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봐요. 그러면 새삼 아버지와 더 연결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사다 주겠다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침 제가 백화점에 구경 갔다가 우연히 향수 시향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점원분이 이 향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하면서 칭찬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향수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평소에 뭐 선물로 사달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용기를 내서 그 향수를 갖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아버지는 향수? 하면서 약간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시더니 알겠다 하시면서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고는 꽤 큰 용량으로 그 향수를 사다 주신 거예요. 이게 인생 첫 향수인데다가 뭔가 향도 아버지에게서 날 법한 그런 남성적인 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향수 선물을 받을 때 아버지한테 남자로서 인정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에게 남자로서 닮고 싶은 점을 발견하거나 아버지에게 남자로서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본딩이 한층 강력해지고 또 사회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습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은 물론이고요. 예, 최희서 형님은 요즘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종종 안방에 들어와서 제가 쓰던 화장품을 몰래 사용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주 썼었죠. 그때 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는 그 향기가 참 좋았나 보다 하면서 흐뭇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좋은 향기로 기억되는 아버지가 된다면 참 행복한 일이죠. 아버지와 자녀가 연결되는 기쁨이 하루하루 날마다 든든해지기를 축복합니다.